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전라도 어느 거울에 조야누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집안 형편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사람됨이 우둔하고 또 낭비를 하는 버릇이 있어서 툭 하면 논밭을 팔아먹곤 했습니다. 따로 살림을 나서 살고 있던 배다른 동생인 이복아우가 형님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아무리 말려도 조야눌은 도무지 듣지를 않았어요. 말리고 말리다가 지친 아우는 형이 땅을 파는 쪽쪽 몰래 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형님이 파신 땅을 제가 다 사드렸습니다. 형님, 이 땅을 받으시고 앞으로는 제발 땅을 함부로 팔지 마십시오. 동생은 사들인 땅을 다시 형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조야눌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는지 너의 그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영렬한 내가 무슨 낯으로 받겠느냐 하고 완고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하면 계속 전답을 팔아치웠습니다. 조야눌이 땅을 거의 없앨 무렵 아우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숫째 내가 먼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겠다. 그러면 형님이 내가 산 땅을 가지시겠지. 어느 날 밤 아우는 이삿짐을 대충 꾸려가지고 편지 한 장 남겨두고 식구들과 함께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 소식을 안 조야눌은 깜짝 놀랐어요. 서둘러 각처를 수소문했지만 아우의 종족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여 착한 아우한테 공연한 고생을 시키게 되었구나. 아우의 뜻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땅을 돌려주고 함께 복을 서로 나누며 잘 살아야겠다. 조야눌은 이렇게 굳게 마음속으로 맹세를 하고 예전 낭비벽을 버리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아우는 집을 나온 후 형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자꾸만 으슥한 곳을 골라 정처 없이 갔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가다가 하루는 어느 깊은 산속에서 외딴 집을 발견했어요. 마을에서 퍽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 집은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 만큼 크고 훌륭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인 듯 기와집은 군데군데 풀이 무성했고 안채의 방에는 발도 못 들일 정도로 먼지가 수북하니 쌓이고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어요. 혹시 팔려고 내놓은 집이라면 이걸 사야겠다. 아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에 내려가 집주인을 찾았는데 집주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집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서 지금까지 사람이 들기만 하면 첫날에 꼭 죽습니다. 아, 그래도 상관없다면 팔지 않고 거저 드리겠으니 살아보시오. 하지만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하더라도 원망은 말아야 하오. 아우는 그 말을 듣자 좀 꺼림칙했지만 달리 머물 만한 적당한 데가 없어서 우선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 일은 걱정 말고 어서 적당한 값을 말하시오. 아무리 흉한 집이라도 남의 것을 거저 얻어서야 쓰겠소. 집주인은 그래도 뒤가 무서웠는지 정말 나중에 내 탓은 하지 마시오. 똑같은 말을 2번, 3번 하고 다짐받은 다음 아주 허란 값을 받고 집 문서를 내어주었습니다. 아우는 다시 그 마을에 방을 하나 얻어 아내와 아이들을 당분간 그곳에 머무르게 한 후 혼자서 새로 산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만큼은 화를 면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이부자리와 빗자루 그리고 걸레를 가지고 그 집에 온 아우는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해질 무렵에야 대충이나마 집 안팎을 다 치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워놓고 보니까 귀신만 안 나온다면 참으로 좋은 집이로구나. 안방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초에 불을 밝혀 놓으며 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과 또 종일 청소를 한 뒤끝이라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터라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귀신이 나타날까? 피곤한 몸이지만 누워있을 수는 없어서 잔뜩 긴장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저녁에서 자정때쯤 되었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젠 별일 없겠지 하고 그제야 안심을 하고 막 누우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기척이 들리더니 곧 이어 사뿐사뿐 발자국 소리가 밖에서 또 뜰에서 다시 대청에까지 저벅저벅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바로 귀신인가 보다. 아오는 가슴이 마냥 방망이질하듯 뛰놀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는 안방문 밖까지 와서 뚝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어째선지 금방 다시 뜰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누구인가 굵직한 목소리로 묻는 말이 들렸어요. 방에 사람이 있더냐? 예, 이제야 저희가 찾는 사람이 온 모양입니다. 대답하는 말이 몹시 수상했지만 어쨌거나 그 말로 미루어 볼 때 방금 안방 문 밖까지 옆으로 왔던 것은 나이 어린 소년인 듯이 생각되었어요. 그러자 바로 소년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자국 소리가 섞여 나더니 안방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썩 들어온 사람은 얼핏 보기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12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보통 그 또래의 사람처럼 그렇게 비슷하게는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소년을 이끌고 들어온 귀신은 키가 9척은 되는데 시뻘건 눈이 등잔처럼 빛났고 머리에는 모가 솟은 큰 관, 몸에는 울긋불긋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귀신은 공손히 몸을 숙이고 인사를 하더니 소년과 함께 다소곳이 방 바닥에 앉는 것이었어요. 그대는 귀신인가? 아오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귀신이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곳에 나타나서 그간에 많은 사람을 해쳤소? 아오가 소리를 높여 꾸짖듯 말하자 귀신이 말했어요. 아니올시다. 실상 나는 보물을 지키는 귀신으로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나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도 전에 기절하고 죽었소이다. 그러나 당신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음에 꺼리는 일이 없는 당당하고 착한 분이신가 봅니다. 더욱이 이 보물을 가질 주인이 될 만하오이다. 비록 귀신이지만 차근차근 정중하게 말하는 태도와 말투로 보아 거짓이 아니라는 믿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보물이라니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아오가 묻자 귀신은 아오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소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이 어른께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드려라. 소년은 안채 대청마루 한복판의 주춧돌을 가리키며 바로 이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오는 마음이 꺼림칙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뜻하지 않던 행죄를 하는 셈이요. 까닭도 없이 남의 재물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니 사양하겠소. 귀신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기분 좋게 웃은 후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 같은 큰 분을 만난 일이 다행이요. 자칫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 재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일을 저지를까 걱정했다오. 다만 부탁할 일은 그 보물 중에서 얼마간을 떼내 이 소년의 조상을 위한 사당이나 고쳐지어 주시오. 그 말을 마치기가 바쁘게 귀신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오는 그야말로 귀신에 홀린 듯이 어리둥절했지만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후손이 끊긴 어느 큰 부자가 제사나마 지내달라고 한이 되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모양이다. 아오는 이렇게 해서 주춧돌 아래에서 수만 냥 은돈이 든 항아리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돈으로 뒷곁에 버려져 허물어진 사당을 고쳐 지었어요. 거기에는 다행히 먼저 집 주인인 듯 싶은 위패가 있어서 잘 모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몇백 년 전의 인물인 것만 추측할 수 있었을 뿐 자세한 일은 알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대로 철마다
지성껏 제사를 거르지 않고 지내주었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아우는 다시 형을 찾아갔습니다. 아우가 찾아오자 형인 조야눌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떠난 후 조야눌은 그동안의 행실을 뉘우치고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왔다며 아우가 죽어간 땅을 되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우가 받지는 않았죠. 그 후 형제는 지금보다 몇십 배 되는 재산을 모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이 많아질수록 더 서로서로 돕고 또 남들을 위하여 많은 덕을 베풀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욕심도 더 많아지고 사람이 변질되기 쉬운데요. 이런 동생도 세상에 보기 힘들지만 또 아우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낭비벽으로 재산을 탕진한 형도 뉘우치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보면 그래도 이 두 형제는 심성이 반듯해서 복을 받았구나 싶습니다.